자, 이제 인턴 자소서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도로교통공단에 인턴으로 지원한 지원 동기, 그리고 인턴 기간 동안 이루고자 하는 본인의 목표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해놨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지원을 하실 거거든요. 운전면허 시험장 제일 많이 뽑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지원을 하실 텐데, 지원하는 분야에 맞춰서 지원 동기를 작성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떻게 작성해야 될지에 대한 건 처음 자소서를 써보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항상 묻는 거는 바로 A가 뭡니까 하면은 A는 무엇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소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 600자라 하더라도 다 안 읽을 거예요. 그 많은 곳을 어떻게 다 읽을까요, 솔직히. 물론 소제목에 대한 게 좀 임팩트가 있으면 더 좋긴 하지만, 일단 내용을 먼저 채우고 소제목을 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첫 번째로는 인턴으로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답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도로교통공단에 뭔가에 관심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고, 그리고 이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기본적인 그런 이해도가 있으셔야만, 아,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턴으로 지원한 이유가 뭔지에 대한 그 why를 먼저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 업무를 해보고자 지원을 했다. 이 얘기는 인턴으로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알고 있다. 이 정도로 나는 성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지원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걸 첫 번째 문장으로 적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 2번 자소서 항목에 나만의 차별화된 지원 역량에 대한 거를 묻거든요. 인턴을 통해 가지고 배우겠습니다, 이런 것보다 지금 내가 지니고 있는 역량이 이것인데 인턴을 통해서 더 강화시키고 싶습니다, 이 방향이 훨씬 더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뭔가 그 인턴을 해야만 역량이 생기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이미 나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가진 능력치가 이만큼 있다는 거를 알고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 좋게 평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차별화 전략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미 나는 이렇게 역량을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 근데 이 인턴을 통해 가지고 더 이 내 역량을 강화시키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인턴 기간 동안이잖아요. 그럼 5개월 동안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량을 내가 기르고 싶은 거냐, 이런 거를 묻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본인의 목표는 내 역량을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역량은 물론 경험을 한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다양하게 어떤 게 펼쳐질지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원하고자 하는 부서에. 그러면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게 향상이 될지, 특히 뭐 운전면허 쪽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을 아마 만나실 거고,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연령대들을 만나면서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 봉사활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돈은 받긴 하지만, 근데 일단 각각 지원하시는 곳들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 조직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좀 먼저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본부이고요. 그리고 사이트에 다 있어요, 홈페이지에. 그리고 요거는 지부고요, 지부. 많이 뽑지 않는 본부와 지부예요. 사실 운전면허 시험장도 여러 개로 나뉘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뽑는 건 아닌데, 그래도 집이랑 가까운 데서 근무를 하실 수가 있고, 실제로 이거를 경험한 분들도 제가 수업 때 좀 몇 명 만나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사람이 온다고 다들 말씀을 하세요. 의외로 되게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안내도 하는 거지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부분에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를 요 부서를 보면 대략 이렇게 보이시죠? 부산 쪽 요쪽으로 지원하신 분들은 이렇게 부서가 3개가 있고, 강남이랑 지금 쭉 요 부분들은 요런 부서, 그리고 울산부터 제주까지는 요런 부서. 이거를 알고 내가 가서 어떤 일을 한다는 걸 얘기를 하셔야 설득력이 나오지. 당연히 이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관심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좀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도로교통공단에서도 묻고 도로교통공사에서도 사실 묻거든요. 공사와 공단의 차이가 무엇이냐? 우리는 도로교통공단에 지원을 한 거예요. 인턴을 통해서 당장에 5개월 동안만 지금 뭔가를 빨리 얻어야지라는 건 너무 눈앞에 있는 계획만 좀 얻으려고 하는 성향이 크거든요. 이것보다는 최종 목적지에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정도로 얘기를 해주셔야만 정말 길게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분이구나 해서 좋게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턴 수료 이후에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 설명을 하셔야만 인턴을 하고자 했을 때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에 대한 나의 목적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솔직하게 도로교통공단에 입사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다 합격을 많이 하세요. 다만 도로교통공단이 어떠한 업무를 보통 하고 어떠한 그런 활동들을 하는지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거를 최종적으로 공채에 합격하기 위한 그런 지금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면은 공채에서 정말 원하는 그런 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떤 거를 요구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이 인턴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 면접 때도 이 얘기를 물을 텐데 이미 공채도 지원할 수가 있는데 왜 인턴으로 지원을 했느냐 이 얘기도 사실 물어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교통공단에 최종적으로 입사를 하기 위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이 이만큼인데 지금 그 부분을 바로 하기에는 부족해서 내가 인턴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보충하려고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적어놨듯이 그 사업 분야도 그렇고 교육하는 거 그리고 공익활동 여러 가지들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나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왔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은 반드시 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이게 있죠. 운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붙거든요. 운전면허 취득을 하면서 분명히 여기를 왔다 가셨을 텐데 어떤 아쉬운 점이나 좀 보완할 점이나 좋았던 점 어떤 게 없으신가요? 있으신가요?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인턴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일단 지금 운전면허 쪽이 제일 많으시니까 좀 이거를 공통적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인턴에 하셔야 될 일은 여러 고객분들을 이제 오셨을 때 응대를 하는 역할이 주 업무가 되실 거예요. 이미 면허증 한번 따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면허를 따기 위한 그런 분들 부류가 하나가 있고, 이미 면허증은 있지만, 어떤 본인만의 목적을 위해서 다시 갱신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잊어버려서 재발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으로 가기 위해서 뭔가를 발급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두 가지 부류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각각 그분들이 어떤 게 필요할지에 대한 거를 좀 잘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내가 먼저 이거를 발급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먼저 공부를 해서 난 이렇게 지금 당장에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을 다 응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이에요. 그리고 27개의 면허 시험장이 있다는 부분 이렇게 아는 거 이런 것들도 경쟁력이고요. 남들보다 하나 정도 더 안다? 경쟁력이에요. 참고를 해서 보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아마 운전면허 시험장에도 사람들이 좀 예전보다는 없을 텐데 다른 큰 데 보면은 뭐 하루에 1000명이 오고 이런 거는 뭐 일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사실 오고 오전에는 좀 없지만 점점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갑자기 막 몰리는 때도 있고 줄 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와서 좀 시간 때우려고 앉아 계신 그런 분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되게 많은 곳이 의외로 운전면허 시험장이에요. 그래서 젊은 분들부터 나이가 드신 분들까지 되게 다양한 연령층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 꼭 알고 계세요. 제일 우선시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고객을 응대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하고 내가 행동을 하는지 이런 고객 응대 능력 이런 경험이 있으면 되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돌발 상황이라는 게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누군가는 번호표를 뽑았는데 예를 들면 먼저 내가 지나서 먼저 하는 사람이 생겨서 뭐 싸운다든지 여러 가지 안내를 하다가 보면 어떤 분들과 또 고객과 고객의 충돌이 나가지고 고객분들끼리 막 언쟁 높이고 싸우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다양한 요구 사항들이 사실 있을 거예요. 너무 줄이 길어가지고 정말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환경 속에 놓여져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뭔가를 해봤던 그런 서비스 경험이 있다고 하면 뭐 아르바이트 경험 다 좋아요. 얘기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아르바이트 경험을 얘기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내가 전에 배웠는지 그리고 그 부분이 어떻게 인턴을 통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글로 말로 표현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말씀하시고 한 가지 더는 이런 외국인 분들도 많이 좀 오시거든요. 그래서 외국어 능력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직무기술서 보면 주요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핵심 책무 그리고 능력 거기랑 지식이랑 기술이랑 태도 요 역량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정의를 해놨거든요.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고 이런 것들이 뭐 다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보셨을 때 어떤 게 내가 조금 관심이 많고 잘 아는 분야인지 그리고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씩 뽑아보세요.
근데 뭐 가서 하는 일은 다 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메인 업무가 아니라 보통 인턴이라고 하면은 서포트가 사실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인턴은 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셔서 찾아서 뭔가를 하는 분, 적극적인 분, 그런 능동적인 분들이 더 합격을 많이 하세요. 여기도 보면 있죠.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 창의적인 사고 노력. 이 부분이 창의적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좀 해라. 뭘 할 수 있는지를 좀 찾아서 뭔가 좀 해봐라. 이런 게 많으시니까 좀 이 부분 알고 잘 말씀을 면접 때 하실 수 있도록 자소서를 잘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